안녕하세요. 우리 반드시 암기해야 할 잡다한 것들, 잡다편입니다. 우선 시험에 나온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제가 여기 다 기출 표기를 해놨거든요. 시험에 나온 것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우선 위원회 임기입니다. 지금 여기 2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회부장위원회. 이 사회부장위원회는 사회부장 기본법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심의를 거치냐면 국무총리 소속에 두는 이 사회부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또 거치죠. 양쪽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회부장 기본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어떻든 이 사회부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제론, 이 법은 이제 법제론을 의미합니다. 법제론 16, 21, 22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국무원은 재임 기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이제 잔여 임기죠. 남은 기간 동안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시도사회부장위원회 위원은 자, 여기 이제 시도사회부장위원회, 그다음 이제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부장협의체, 그다음 이제 읍면동단인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지역사회보장계획,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립하면 시군구에 있는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고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시도지사한테 제출하죠. 그럼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그리고 시도의회 보고를 거친 다음에 그걸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죠. 그때 나오는 것들이 이게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그다음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죠?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분과, 그리고 이제 읍면동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가 이게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든 여기 다 임기가 2년입니다. 자, 그리고 또 2년짜리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감사가 2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이 가능하지 않다. 이것도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죠? 감사한테, 감히 감사한테 대들면 안 돼요. 감히. 그래서 감사는 2년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임기가 3년짜리입니다. 여기는 3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인데요. 운영위원회는 우리 뒤에 이제 다시 위원이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운영위원회는 어, 심의하는 곳입니다. 심의만 하는 곳이에요. 의결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꾸 심의 의결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는 의결하는 곳, 의결권이 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심의하는 곳인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궐된 임원은 당연히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임원인데요. 법제론 5회, 지역사회복지론 20, 22회 때 두 번 나왔어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임원은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데, 자, 임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회장 1명, 부회장 3명,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어떻든 여기 임기 3년이고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같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있죠? 이사는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울 때 이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이 빠졌다. 그래서 3년.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와 이사만을 비교하게 되면 감사는 감히 감사한테 대들면 안 되니까 2년이고 이사는 이사니까 앞에 가운데 3이 빠졌으니까 3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셨죠? 일단 얘들은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나오는 감사와 이사, 사육지법인의 감사이사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고 어떻든 여기도 이제 연임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근데 외국인 이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 이사도 이사니까 임기는 3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초표기 보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별표 있죠? 이 별표 빨간 표시한 것들은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기초표기 보니까 잘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태조사인데요. 자, 실태조사도 이렇게 보면 기초표기 된 것들, 지금 나온 것들인데, 자, 우선, 여기 이제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회보장 급여 이용제목의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법제론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라고 하면은요, 항상 해당 소관부처의 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실태조사는 누가 한다? 그 법에 소관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관부처의 소관중앙행정기관 장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사회보장급여법은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주어가. 알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그죠?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입니다. 이거 지금 다 3년마다인데요. 특히 이건 잘 알고 있어야죠? 이제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사회보장, 이걸 이제 약칭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장기요양 사업 실태 파악. 이거 법조는 16회 때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이제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하는 것이고요. 장기요양 사업 실태 파악도 3년마다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동하고 노인하고 장애인은 어차피 이제 우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까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법제론에서. 그래서 법제론의 한계에서는 딱 아동, 노인, 장애인, 그다음 더 공부하면 한부모. 그다음 이제 이번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공부를 해놔야 하고, 그다음 이제 좀 더 공부하면 다문화, 그다음에 가포, 그다음에 성폭. 요 정도까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동노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동노인 장애인 모두 다 실태조사가 3년입니다. 그리고 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무조건 먼저 외워야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 실태조사가 또 3년마다예요. 아직 시험은 안 나왔죠. 기초표기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다. 알았죠?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근데 혹시라도 나올까 봐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보육실태조사가 이게 이전에 나왔었어요. 문제. 실태조사가 하나 다른 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옛날에 나왔었어요. 옛날 초기에. 초창기에 나왔는데, 이때 이제 옛날에는 이 보육실태조사가 5년마다였거든요. 지금은 3년마다죠. 근데 옛날에 5년마다일 때 실태조사가 하나가 다른 게 뭐냐 해가지고 얘가 답이었었어요. 나머지는 다 3년마다였고 얘가 5년마다였으니까 얘가 답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기출표현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버렸단 말이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본래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자꾸 여성가족부 장관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전달 책임 문제나 이런 데에서. 근데 이제는 보육실태조사, 즉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보건복지부 소관부처가 아니라 교육부 소관부처예요. 알았죠? 교육부 소관부처. 외우세요. 이거 제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험에. 전달 체계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겠고, 어떻든 이제 법제론보다도 이 전달 체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행정론에 전달 체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육 실태 조사,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이런 것도 나오면, 이제 소관 부처가 교육부다. 알았죠? 그 실태 조사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법률 특강을 1월 6일 날 할 겁니다. 법률 개정 특강. 그러니까 각자 다른 책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때 1월 6일 날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서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올려지니까요. 그날 올려지는 그 다음 날 올려지니까 반드시 마지막 강의 무료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든 이제 거기서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부 장관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부모 다문화 제가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포까지 공부하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하면은 이제 성폭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성폭은 조금 이제 나온 지가 어떻든 최근에 나왔지만 이것보다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이게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실태조사, 한부모 다문화, 그 다음에 가폭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여기는 다. 그죠? 3년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태조사가 이제 다른 하나 5년짜리를 하나 좀 기억한다면 요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어요. 5년마다.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물론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5년마다입니다. 혹시 또 예전 보육 실태조사가 5년일 때처럼 실태조사 하나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5년짜리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실태조사. 그거 막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막 암기법 적용해가지고 어차피 안 나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음, 이제 기타 좀 보게 되면 최저보장 수준. 자, 이거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공표는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죠? 최저보장 수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공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주어가 국가는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걸 지방자치단체는 해가지고 22회 때 이번에 트릭 나왔잖아요. 그죠? 국가는입니다. 국가는 매년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 되게 많이 나왔죠? 법제론에서. 그죠? 그 다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하는 게 또 매년 재원조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이게 3번이나 나왔는데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매년 국가가 여기 보면 이 조문입니다.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게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틀리게끔 나왔죠, 여기가. 어쨌든 이게 3번이나 나왔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대상 아동 양육 상황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인데 이거 매년 점검입니다. 자, 이건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자,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 보면 이게 실태조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실태조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그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주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이라고 돼요. 주어가.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아니구나.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이에요.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은 매년 점검한다. 알았죠? 매년. 매년입니다. 매년. 매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년으로인데요. 경년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이거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 조문인데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한다. 그죠?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여기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해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알았죠? 즉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지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입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 그다음 이제 보장기관은 지원 대상 발굴 체계의 운영 체계예요. 이번에는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운영 실태 매년 정기적으로 해요. 여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셨죠? 요거 좀 구분하세요. 요거 사회보장 급여법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21회 때 나오고 이게 22회 때 나왔어요. 그죠?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요거 아까 부정수급 실태 아까 제일 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뭐예요? 저기 실태조사 3년마다 있었던 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있죠? 아까 위에 있었던 거. 사회보장급여법. 그죠? 그거는 이제 3년마다고 맨 위에 말고 5년 말고요. 위원 임기 말고 거기 이제 실태조사 3년마다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나와요. 거기는 이제 3년마다이고
여기 같은 법에 사회보장 급여법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운영 주태는 매년 정기적으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면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인데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건 이제 법제론 17회 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 이 긴급복지지원법인데요. 이 두 가지는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 그렇죠. 여기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거 여기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알았죠? 요거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 다음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 연 1회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있죠? 이게 행정론 12회 때 올해 처음으로 나온 조문인데, 이거 법인의 감사는 당의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이죠? 여기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죠? 여기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평가제도는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죠? 3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법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이었는데 1회 이상이 빠져버렸어요. 이거 개정된 조문이에요. 그래서 개정돼 버려서 1회 이상이 없어지고 3년마다 라고 바뀌었어요. 지역사회복지론 12회 때, 행정론 16, 19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건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누가 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거죠?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제도 우리나라 도입된 거 언제? 몇 년? 1997년. 그죠? 평가제도 실시된 거 언제? 1999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든 여기 지금 3년마다인데요. 여기 정신건강 증진시설 평가 있잖아요. 이게 법제론 9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법제론 9회 때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여기 음, 요 조문이 나오긴 했지만 시행규칙에 보면 이 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3년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3년마다 실시할 것. 어쨌든 이제 정기적으로 이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별표로만 해놨습니다. 나오기는 했지만 9회 때 나오기는 했지만 자, 그다음에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이죠. 지역사회복지론 12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 우리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거 이게 5년마다예요. 이게 5년마다. 법제론 14회 때 이걸 3년마다라고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아셨죠? 요거. 자, 우리 특히 이제 기초연금법의 경우에는 무조건 법제론에서는 늘 한 문제가 나왔어요.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무조건 기초연금법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법과 관련돼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그 과목으로 묶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 과목으로 좀 묶어놨는데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보면은요 사회복지법인 여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게 보면 지금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서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장은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문은
행정론 9회 때 한번 나왔고요. 12회 때 또 나왔던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이거 5일 전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산서 작성 제출인데요. 결산서 작성 제출도 이게 행정론 4회 때 이미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3월 31일. 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장은 법인회계, 시설위에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래서 여기 이사의 의결,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에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행정론 4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에서요. 우리 1장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1장은. 그래서 여기 자 일단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며칠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까?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판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법제는 16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그리고 공파한 날로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파하고 나면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치법규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요. 정부에 며칠 이내에 이송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공판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결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어,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여기 이제 5일 이내, 그다음 이제 20일 이내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공부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이 군데군데 지금 암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확실히 또 외우시면 되고 암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 지금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보충이죠.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되어 있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혼이 생겼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의 제한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즉,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노인 관련 시설들인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 기억해야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복지론 12회 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법제론에 나온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1개월 미만이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이 법제론 22회 때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날짜를 좀 외워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온 날짜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기초표기 다 해놨습니다. 나왔던 것들. 그래서 이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죠?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를 크게 당해서 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장애를 입게 되죠. 그죠? 이렇게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데, 어떻든 이제 이 장애인의 날, 4월 20일, 그러면 새마을의 날은
복지론 14회 때 맞는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맞는 지문으로. 4월 22일이죠? 그래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니까 새벽 4시에 종을 띵띵, 띵띵 2번씩 때렸다. 그죠? 새벽 종이 울렸으니까. 그래서 4월 22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날짜와 근거 법률을 짝짓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 5월 8일인 건 알지만 이게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걸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틀리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노인복지법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작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22회 때 나왔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을 9월 7일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실제는 5월 10일이죠. 5월 10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한 명은 있고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월 10일이에요. 한 명은 있고 한 명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입양의 날, 입양의 날 법제론 7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자,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6월 15일이죠? 6월 15일. 그래서 이제 6, 15잖아요. 이게 6, 그 다음에 여기는 15죠? 15. 그죠? 이걸 붙여서 읽으면 65입니다. 65. 65니까 65죠. 붙여서 읽으면. 그죠? 그래서 65 이상 때리지 말라는 날.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건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 알았죠? 이게 이제 이 날짜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없었던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었던 게 만들어지고 나서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사회복지의 날은 뭐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한부모 가족의 날을 9월 7일이라고 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또 나온 건데, 이게 9월 7일이죠? 이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 10월에 시행이 됐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 범주적 공공부주제도에서 일반적 공공부주제도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 조선고령의 영향을 사실상 여기서 맥을 끊게 되거든요. 조선고령이 이제 생활보호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생활보호법이 계속 이제 조선고령을 답습해가지고 계속 온 건데, 그 원칙이 이제 여기서 원리가 깨지면서 없애면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만들어진 걸 기념하기 위해서 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사회복지사업법에다가 날짜를 정했죠. 이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으로 정한 것은 2000년입니다. 2000년.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의 날을 정했죠. 자, 이건 세상을 구출하는 날.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출하는 날. 이렇게 외우면 되고. 치매 극복은 안 외워도 되고요. 자,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죠. 세계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국군한테 빌렸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국군한테 빌려가지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거, 이 정신건강의 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아까 한부모 가족의 날이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나 그다음에 여기 정신건강의 날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셋 중에 뭐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부모 가족의 날이 나온 거예요. 22회 때. 이제 노인학대 예방의 날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도 10월 10일이죠. 10 곱하기 10은 100. 100세까지 정신건강.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물론 이제 세계 정신건강의 날도 10월 10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12, 19회 때 두 번 나왔어요. 이건 아예 한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아예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12회 때인가 19회 때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11월 19일이죠. 19일. 이렇게 아동학대는 식구들이 때리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식구들한테 맴매하지 말라는 날. 짝딱 이렇게 짝짝 때리는 거 생각해가지고 11월 19일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은 이건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12월 5일입니다. 10, 12 오세요. 1, 2, 1, 2 오세요.
자원봉사하러.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긴데요, 이제, 날짜. 최저보장 수준 공표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이 조문이 생기고 나서 이것도 최근에 이제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이 생기고 나서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8월 1일까지죠? 8월 1일이요.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죠? 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말고도 또 있어서 그런 거죠? 누가 있어요? 교육부 장관, 즉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나머지 급여들은 모두 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년 8월 1일까지, 그죠? 그래서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배분 기준 공고인데요. 이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거든요. 요거 매년 8월 31일까지예요. 8월 31일. 이게 법제론 22회 때 나왔습니다. 이 조문이. 그래서 공동모금에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동모금의 배분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분 기준 정해서 공고해라. 그죠? 해야 한다.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및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누구의 심의를 거치죠?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죠. 그다음에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의 거치고 보고 거친 다음에 누구한테 제출해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요. 근데 시도지사한테 제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죠? 9월 30일까지. 즉 시행년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누구의 심의를 거치죠? 시도에 있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의회의 보고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심의 거치고 보고 거친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제출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을 언제 하느냐? 이게 바로 11월 30일까지예요. 근데 11월 30일은 아직 안 나왔어, 이게. 알았죠? 이건 안 나왔어요. 제가 기출표기를 여기다만 해놨죠. 이게 나온 거, 이게. 알았죠? 이걸 11월 30일로 틀리게끔 나오기도 했었고, 이걸 맞게 그냥 9월 30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여기 이제 시군구 거는요, 시군구는 이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이제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이제 제출하는 것이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시행년도 전년도 죄송합니다. 시행년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거 9월 30일. 그러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은 시행년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때? 지금 아마 공부한 것들은 나 저거 아는데?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기본계획, 종합계획, 그 다음에 지역계획 관련된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 기본계획으로 끝나거나 종합계획으로 끝나는 것들은 모두 다 5년마다입니다. 알았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나왔던 것들은. 알았죠? 그러면 그 하나만 이제 5년마다가 아닌 3년마다가 있어요. 3년마다.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제출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네요. 그죠? 그죠? 요게 지금 16, 21회 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 조문이.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만 지금 기본계획으로 끝나는데 얘는 3년마다다. 이렇게 특이사항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몇 년마다다? 5년마다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데 이건 5년마다 합니다.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도 장관이 수립합니다. 자,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유한 기본계획 5년 단위로,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정책심의를 거쳐서 5년, 5년마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여기는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 그다음에 그 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5년마다 하고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이거 5년마다 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5년마다 합니다. 이거 말고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다른 법에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정리 안 한 거예요. 시험에 나온 것들만 정리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보면은요, 시험에 나온 것들이 나오죠. 보면. 이거 말고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나온 것에 좀 집중하자. 22년간 안 나온 것까지 공부하는 것은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데 안 나온 것까지 뭐하러 외우냐 이 얘기예요, 저는. 자, 이제 지역 계획을 보면 지역 계획은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죠.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 도지사, 그다음에 시청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즉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몇 년마다? 4년마다 수립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시행계획인데요. 여기 시행계획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얘는 제가 여기 시행계획 여기 아래다가 그냥 따로 놓았는데 시행계획은 매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즉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시행계획 여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입니다. 매년. 여기 매년. 여기 지금 똑같은 조문이에요. 똑같은 조문. 알았죠? 여기도 나왔으니까. 연차별 시행계획이 이렇게 19, 21, 22회 때 세 번 나왔고요. 4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은 5번 나왔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알았죠? 별도로 잘 외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이 지역계획이 이제 연계되도록 수립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어요. 연도별 시행계획. 자, 요거, 매년입니다. 매년.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회 때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9회 때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22회 때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하고, 그 다음에 이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또 평가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같이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 질문 많이들 하세요. 이제 행정회의와 관련해서 뭐 신고, 인가, 허가, 승인, 인증, 지정.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나온 것만 정리했어요, 제가. 나온 것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승인입니다. 승인인데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조문으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역사회복지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법제론에서는 한 3순위 정도, 아예 3순위는 아니지만은 2순위와 3순위 정도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본다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권을,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본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단 승인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사실도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렇게 틀리끔 나왔거든요. 아셨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요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그다음에 인증인데요. 인증. 사회적 기업 육성법, 우리 사회경제주체 시험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자활기업이나 지역 자활센터 이것도 이제 사회경제주체로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보면은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론 17, 21회 때 나왔고, 지역사회복지론 21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인증.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지정입니다. 지정. 이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뭘 해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죠? 지정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 앞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하면 맞는 겁니다. 어떻든 여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대한 관한 변경이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9회 때 나왔는데 11회 때 또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물론 그 이후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든 이게 나온 적이 이게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장기유형 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 명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그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지정, 변경 지정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은 이제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건 이제 시도지사의 업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운영도 시도지사의 지정입니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인데요. 여기 지금 민간 보건소 여기 이제 국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지정. 됐죠, 여기? 물론 이제 나는 성폭력까지 공부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성폭력까지 공부할 거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까지 공부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아동노인 장애인 한부모까지 가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 그다음에 마을 기업이 있잖아요.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기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정한다는 거. 어떻든 지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이 사회경제 주체로서 마을 기업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리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요거까지는 공부를 하기 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실제 요거 말고 지정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서 시험에 나온 거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이미 다 나온 거 제가 다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역대 기출문제집 통해 가지고 다 찾아봤고 그다음 이제 그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죠.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물론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추가로 넣어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 신고하는 거.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 몇 년이죠? 1990?
97년. 그죠? 1997년. 아직 연도가 안 이어졌으면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있죠. 그거 외우세요. 우리 지금 이게 세 번째, 반드시 암기해야 할 세 번째인데,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한국 연도 정리한 거 1번 있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실 때, 이동하실 때 무조건 들으세요. 그냥 반복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든 사육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요. 그 97년에 IMF 때, 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할 때, 여기 시장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제 설치 운영하려고 할 때는 이제 시청군수구청장한테 신고죠. 근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 운영하려고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한다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외자가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이 폐지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그대로 빈칸 알았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알았죠? 폐지 이것도 법제로는 10회 때 나왔어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할 때에도 여기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 다 통일해요. 알았죠? 여기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법제로는 9회 때 나왔고요.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물론 이제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다가 붙어 있긴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알았죠? 자, 그다음 이제 아동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물론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입니다. 여기. 그다음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그냥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르거든요. 그냥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있다가 나와 이따 뒤에 나오는데 어떻든 이제 그냥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다. 그죠? 여기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이제 지우시고요. 여기는 여기 지우시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여기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누구든지인데도 여기는 끝이 신고하여야 한다죠? 우리가 이제 학대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긴급지원법에서는 누구든지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특히 신고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인가와 관련된 인가. 인가. 예, 인가 사항입니다. 자,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지만 그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죠.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입니다. 시도지사의 인가. 그죠? 여기 똑같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립도요. 여기 지금 법제론 22회 때 나왔는데 특히 이렇게 법제론 22회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느닷없이 나온 삐껴서 나온 그간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온 이 조문들은 그 다음 해에 이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요건 좀 기억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립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사항이에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 아까 우리가 그냥 협동조합은 뭐라고 그랬죠? 시도지사에게 신고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알죠?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자,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복지론 10회 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이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10회 때. 이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입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설립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설치는 시장 군수구청장 인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붙었긴 했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만약에 가포까지 공부를 한다면 자, 가포까지 공부를 한다면 가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이 바로 여기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알았죠? 여기 동일하게. 법제는 17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허가입니다. 허가사항. 자, 허가는 아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요, 원래 시도지사의 업무예요. 그래서 시도지사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고,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이었죠. 그래서 이제 법인의 설립 합병인데, 음, 일단 시도지사, 어, 허가입니다. 설립이나 합병 모두 다 시도지사의 허가예요. 알았죠? 설립이나 합병 모두 다. 그래서 이제 설립하는 자, 또는 이제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고 하는 거, 시도지사 허가, 여기도 똑같이 시도지사 허가예요. 동일하게. 알았죠? 근데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자, 사회복지사법에 이제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존재하는 이걸 사회복지 법인끼리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일개 시도지사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예요. 허가. 동일하게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예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법제론 8회 때 허가사항이 또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정신건강 증진 전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정신보건법 이제 이걸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알았죠? 동일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볼까요? 이제 위원회를 좀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회. 먼저 아까 우리 사회부장위원회가 있었어요.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부장위원회, 사회부장기본법상에 있는, 그죠? 그래서 사회부장위원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부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리고 사회부장위원회는 심의조정기구입니다. 심의조정. 알았죠? 심의조정. 참고로 얘가 옛날에 사회부장 이 심의위원회였어요. 옛날에. 알았죠? 이게 개정되기 전에. 근데 이게 개정돼가지고 심의가 빠진 거예요. 명칭에서. 알았죠? 이 명칭이 이게 빠지면서 여기다 조정을 집어넣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심의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부장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게 법제로 17회 때 사회부장 제도의 평가 및 개선, 그다음에 사회부장 정부의 보호 및 관리.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요게. 일단은 나온 것을 좀 외워야 하는데요. 나온 것을. 이걸 만약에 다 못 외울 것 같으면 나온 거라도 외워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협의 조정 사항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어져. 여기가 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신설, 변경 타당성 뭐 등등등 여기에 대해서 누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이번 시험에서 이걸 합의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죠. 여기를 합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예, 협의, 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가 이제 사회부장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인데요. 자, 이 구성 관련해서 위원장은 한 명이죠. 위원장 누구예요? 국무총리입니다. 알았죠? 부위원장 3명인데 부위원장 3명. 일단은 이거 우리 거거든요. 우리 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복지하려면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들어가요. 옛날에 이렇게 2명이었어요. 부위원장이. 개정되기 전에. 이것도 개정된 거거든요. 원래 2명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뀌면서 교육부 장관이 들어온 거예요. 알았죠? 이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거, 여기를 집중적으로 외우는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가요. 아셨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대 공공부조법,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기초생활부장법 생각해요. 국민기초생활부장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말고 소관중앙행정기관장 누가 들어가죠? 2명? 교육부 장관과 그 다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요. 그 다음 이제 5대 사회보험법 생각해 보세요. 5대 사회보험법에서 3개는 보건복지부죠. 그 다음에 2개는 고용노동부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노동부죠?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가요.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여성가족부 장관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여성가족부 장관은 뭐 그 다문화, 가폭, 성폭, 성매매, 그죠? 한부모 가족 이쪽 다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소관부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냥 덩어리 외워놓고 나머지는 들어갈 사람들이 보면. 그 다음 이제 여기 임기가 몇 년이냐?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준다고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뭐 재임 기간이고요. 그죠? 자,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요. 이거는 지금 얘가 사회보장위원으로 끝나니까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뭐 중앙이고 얘는 시도 지방, 시도 지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곳이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얘는 시도지사가 4년마다 수립하는 시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하는 곳이에요. 급이 달라요, 급이. 알았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얘는 이제 옛날에 사회복지위원회였는데, 이걸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을 때와 이제 그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겨오면서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2015년에 시행되면서 복지가 다 보장으로 바뀌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이제 명칭이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가 시도에 두는 건데,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하는 곳인데, 근데 얘의 역할은요, 심의 자문기관이에요. 알았죠? 여기도 심의 자문이에요.
특히 이건 12회 때, 이거 지역사회복지원 19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심의 건의한다고 하면 틀려요. 옛날에 심의 건의했었어요. 알았죠? 여기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즉, 옛날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일 때,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 복지 계획일 때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심의 건의하는 기구였어요. 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사회보장급여 이용점역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고 2015년에 시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얘는 심의 자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 자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일단 어떻든 여기 보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을 한 명 포함해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입니다. 임기 2년이고요. 얘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보니까. 안 나왔잖아요. 기초픽이 안 돼 있죠, 하나도. 그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건데, 자, 그,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시청군수구청장이 이제 시군구에 두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 뭐 한다고요? 심의 자문하는 곳이에요. 심의 건의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심의 자문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이 심의 자문하는 내용. 이 결국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역사회부장협의체의 심의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일인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이거 외워야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10명 이상 40명 이하.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건 중요해요. 알았죠? 이건 중요한 거고,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입니다. 얘를 자꾸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집어넣어요. 10명 이상 40명 이하를.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10명 이상 40명 이하다. 그죠? 임명위 촉자는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만 이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부장협의체는 이제 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 다음에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부장협의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어, 실무협의체를 좀 보게 되면은요.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도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임기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무분과의 위원장이 이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에 이제 두는데, 여기는 지금 업무 지원을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구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제 이 업무 지원 내용, 즉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일, 이게 지역사회복지론 17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요거 구성은 아까 우리가 지금 위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이제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읍면동 각 10명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요. 예. 얘는 이제 연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나머지는 뭐 연임 가능 이게 붙어 있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도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설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시설운영위원회. 자, 시설장이 이제 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하는 역할 아주 중요한데요. 심의하는 곳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심의하는 곳, 심의. 여기다 의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의결. 이거 자꾸 여기다가 의결 또는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심의권이에요, 심의권. 알았죠? 심의권.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장은 시설에 당 각구의 상황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 운영인을 두어야 한다. 누가? 시설장이. 그죠?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심의하는 내용들, 뭐 지역사회복지론에도 나오고 법제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성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알았죠? 일단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원회 수 있잖아요.
위원회 수는 여기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만 외우세요. 어, 나오지도 않은 위원회 수를 외우지 마시고 절대. 그리고 일단 많이 나오는 애를 외워놔야 돼요. 좀 비중이 큰 애들, 걔들 외워놔야지 비중이 적은 애들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은요, 시설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장도 되고 시설거주대 대표도 되고 이 사람 다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임기는 3년입니다. 임기 3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법으로 가게 되면 음, 이 국민초 생활보장법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나와요. 이 국민초 생활보장법에 보면 근거법. 자,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둡니다. 알았죠?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둔다. 자, 근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얘는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결까지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법제론 21회 때 건드리고 있잖아요. 심의 의결한다는 거. 그죠? 심의 의결해요.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결까지 한다. 심의 의결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6명 이내의 위원이에요. 법제론 7회 때 나온 적이 있고요. 위원장이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 특히 뭐냐면, 자, 여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인데, 자,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 자,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시 한번 어디에 둔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둬요. 알았죠? 근데 이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요. 알았죠?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두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죠. 그죠? 그리고 위원이 16명 이내의 위원이에요. 여기. 자, 반면에 이제 봐보세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봐보세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료급여법에 보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얘는 심의가 들어가 있죠. 얘 명칭에. 그죠? 명칭에 심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다 둬요. 알았죠? 근데 이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여기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라고 해요. 중앙을 붙여요, 앞에다가. 자, 얘는 위원장이, 일단 여기는 이제 위원이 15명 이내예요. 아까 여기는 16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5명 이내 위원이고, 위원장이, 아까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알았죠? 물론 시험은 안 나왔어요. 시험은 안 나왔네요. 그죠? 안 나왔지만, 지금 이제 여기가 나왔으니까 비교해서 외우기가 좀 좋으니까, 비교해서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얘와 얘 비교해서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긴급지원, 얘도 심의가 붙었네요. 그죠? 얘도 심의가 붙었는데 얘가 의결까지 해요. 법제론 6회 때 나왔어요. 법제론 6회는 너무 철진한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차라리 철진했다고 생각하는 문제다 하더라도 법제론은 나왔던 조문은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차라리 22년간 안 나온 조문은 공부하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전에 나왔던 조문은 다시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심의 의결이 얘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냐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여기서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법제는 11회 때 이게 나왔어요. 여기가. 여기 긴급지원 대상자가
기초법과 이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관계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 어쨌든 요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 5대 사회보험법에서 우리 시험에 그나마 나온 거 좀 보게 되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22회 때 나와졌는데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에요. 이거 국민건강보험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심의로 끝나잖아요, 얘가. 심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심의 의결을 해요, 얘가. 의결.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거 중요하고 이게 지금 22회 때 얘를 직접 건드렸는데요. 얘 간접적으로 이미 건드려졌었어요. 이거 정책론 18회 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국민건강보험 정책, 그러니까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이게 정책론 18회 때. 그리고 이제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도 정책론 11회 때 여기에서 심의 의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두 번 나왔던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22회 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인데 얘가 심의 의결을 한다. 여기서. 그 심의 의결 내용 중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여기서 심의 의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심의 의결하고 있구나.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인데요. 산재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에요. 네, 이제 여기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책론 18회 때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회서비스법을 봐야 하는데, 사회서비스법에서 아동, 일단 장애인. 여기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상 이렇게 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다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근데 자꾸 시험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자꾸 나와요. 알았죠? 정책조정위원회는 어디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알았죠?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여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제가 기초표기 여기다 안 했어요. 알았죠? 이것보다도 여기가 중요한 여기가. 여기만 막 집중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알았죠? 이거 안 나왔으니까 어거지로 외우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아동위원이 지금 16, 20회 때 나왔죠? 아동위원입니다. 보시면 16회 때 나오고 20회 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시군구에 둡니다. 중요해요. 일단 두 번 이상 나오면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제 시군구에 두고 명예직입니다. 근데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하면 어디에 소속이라고요? 국무총리 소속이라고요. 어, 얘는 심의조정이지만 어떻든 국무총리 소속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장애판정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장애판정위원회.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이제 장애인정, 장애 정도사정이죠. 옛날에 이게 장애 등급사정이었는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서 이제 장애 정도사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문에. 그 다음에 여기 위원, 뭐 어떻게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거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나왔으면 제가 여기다가 여기 특히 이런 데는 표기했을 텐데 안 나왔기 때문에 표기 안 했으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공부할 거잖아요. 예, 하세요.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고 법제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실천론에도 이제 21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된 게 언제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이렇게 얘기하면 1997년이죠. IMF 때. 근데 그 법이 97년에 제정돼서 98년에 시행되죠?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제 그 연도 공부할 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라고 하면 99년.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라고 하면 97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든, 자, 여기 보면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두는데요. 모금회는 사회복지 사업 제2조 3호에 사회복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뭐예요? 사회복지 법인이에요. 사회복지 법인으로 한다. 모금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인가를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죠? 아까 인가사항에서 이거 살펴봤고, 그다음 이제 임원은 회장 1명, 부의장 3명, 그 다음에 이사 15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 이게 이제 법제론 17회 때 나와졌고요. 임기 3년인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법제론 5회 때. 지역사회복지론 22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아, 이거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다음 이제 그 사무조직으로 모금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총장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그죠? 그 다음에 분과실행위원회인데 분과실행위원회는 모기 배는 홍색이다 이렇게 배우죠? 모기 배는 피 빨아먹었으니까 홍색인데 그래서 모금 기획 배분 홍보예요. 그래서 이제 역할은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입니다. 그래서 분과실행위원회도 기획 홍보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로 구성을 해요. 알았죠? 근데 이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거든요. 알았죠? 20명 이내인데 이게 법제로는 20회 때 여기가 나와버렸죠? 20명 이내인데 다만 모금하고 배분의 경우는 2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과실행위가 네 가지가 있는데 모기, 배는 홍색, 그죠? 이 네 가지 중에서 보면 모금하고 배분은 중요한 거잖아요. 돈 모금하는 거하고 이걸 배분해 주는 것, 그죠? 기획이나 홍보보다, 그죠? 그러니까 모금 배분의 경우는 20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외우기 쉽죠? 네, 그렇게 외우시고, 그죠? 예. 자, 임기는 몇 년? 2년. 다만 대분분과 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있잖아요. 다문화까지 공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안 할 사람들은 하지 마시고. 알았죠? 안 할 거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실 분들 여력이 되면 거기까지 들어가고. 근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온 기출문제를 싹 풀고 나왔던 조문을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아까 우리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문화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조정이 빠져 있어요. 알았죠? 예,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심의 조정인데 어떻든 이제 여기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이제 수립하는 다문화가족 이거 기본 계획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제론 10회 때도 이렇게 이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더 좀 몇 가지 여기에 좀 넣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떻든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헤매고 계시는 경우, 아직까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어떻게 공부 방향이 잘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공부 방향을 좁게 잡아야 돼요. 막 넓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0개에서 120개를 채우는 게임을 한다고 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럼 물고기를 잡는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나오는 것들부터 잡아내야 돼요. 무조건 나와 있는 것들, 걔들부터 막 주워 담아야지, 저기 멀리 나왔다 안 나왔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수풀 속에 있는 그쪽 막 헤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1순위, 무조건 나오는, 그 다음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2순위를 여기 지금 족지게 벼락치기에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22강이기 때문에 금방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애들은 싹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여기 기출문제, 대표기출문제 200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핵심 기출 천재까지 돌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혹시 아직까지도 이거 내가 마무리 한 일주일 그냥 연가 내고 그냥 그때 뭐 일주일 그냥 아주 빡세게 그냥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날 새가면서.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겠고, 그 다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력이 되면, 여기까지 공부가 되고 여력이 되면, 국외일 회차별 기출문제나 또는 이제 족집게 모의고사 5회분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실전 연습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더 여력이 되면, 이제 기출교과 OX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냥 기출문제가 충분히 회독되신 분들은 요걸로 그냥 한번 길게 잡지 않고 한 2, 3일 동안 쭉 보시면 공부했던 것들이 또 상기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먼저 강의를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들 그 질문 어, 받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녹화 종료를 위해서 자, 우리 선생님들 전국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복지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긍정이에요. 오직 긍정. 절대 긍정. 시험 볼 때까지는. 시험 보고 나올 때까지 계속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가야지. 이게 나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안 될 거면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할 거잖아요. 할 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전염되니까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으쌰으쌰 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그리고 이제 법제론 우리 법률 개정 특강이 1월 6일 날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카페나 밴드나 또는 이제 그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오픈 채팅방이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들에 다 소식 전할 거니까 어떻든 1월 6일 날 할 거니까요. 1월 6일 날, 1월 7일 날 프라임 법학원 학원에서 공개 강의로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1월 7일 정도에 확인하시면 무조건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그거 확인하세요. 그때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그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바뀐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바뀐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그때 다루어 드리기 때문에 꼭 그 강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